자, LS 마린 솔루션이 또 대규모 주상 증자를 결정을 하고 주가가 쭉 깨졌습니다. 주가 쭉 깨지고 지금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받아서 지금 들어올려지고 있는 이제 양봉 형태로 나가는데요. 지금 이 종목을 다루러 가는 건 아니고요. 자, LS 마린 솔루션은 우리 천재 리더님이 조금 전에 이미 요 종목 분석을 해서 자, 이 종목 받아야 되는 종목입니다 라고 해서 분석해서 이미 올라져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이제 종목 자체를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증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증자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제 이 증자가 이 증자라는 게 예전에 나와 있는 증자 내용,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시장에 알려져 있던 그런 지식에 의해서 증자하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돌아들어가는 증자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좀 판때기가 좀 많이 다르게 돌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구분을 좀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증자의 종류는 자, 증자의 종류는 크게 얘기하자면 이제 세부적으로는 뭐 주주 배정 증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고 뭐 이렇게 유상 증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갈라져서 나눠져 있겠죠. 이제 그거 빼고 큰 줄기로 해서 증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 무상 증자가 있고요. 무상 증자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에는 1대1 정도로는 반응 나오지도 않고요. 이제 2대1 정도는 때려야 반응이 조금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증자 후 권리락 단계에서 그것도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종하게 재료가 타는 쪽, 뭐 AI주라든가 뭐 이런 쪽의 종목들 같은 경우 권리락해서 날아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죠? 바이오 솔루션이나 뭐 비만주 같은 경우들도 예를 들면 비만주가 무상 증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락 된다라고 하면 권리락에서 훅 날아가 버릴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해서 무상 증자, 유상 증자, 그리고 3자 배정 유상 증자. 3자 배정 유상 증자는 똑같이 이름으로는 똑같이 유상 증자라는 이름을 달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유상증자,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거요. 포스코 퓨처 M에서 나왔던 유상증자, 한화 에어로에서 나왔던 이수 페타시스에서 나왔던, 그리고 이 LS 마린 솔루션에 나오는 이 유상증자 3자 배정 유상증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 같은 거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요거 지금 구분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선 증자라고 하는 거 이제 자본을 늘린다라는 얘기죠. 자본을 늘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본을 어떻게 늘리냐? 무상 증자는 그래서 돈을 주고 하는 게 자본을 늘리는 게 아니라 계정 항목만 바꾸는 겁니다. 계정 항목만, 현금이 들어오는 거 아니고요.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 더진 같은 종목들은 상장되자마자 무상 증자를 때려버렸죠. 상장되자마자 뭐 며칠 되지도 않아 가지고 바로 무증을 때려버렸지 않습니까? 2대1 무상증자. 이거 상장된 지 며칠이나 되는 거야? 4월 7일 날, 그렇죠? 이게 상장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흘 만에 주가 밑으로 들어가니까 바로 무상증자 때려가지고 이렇게 날려버렸죠. 이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무상증자 같은 경우도 이제 재원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잉여금, 자본 잉여금 항목에서 항목만 이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그 용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규정상에서 정해져 있는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실 기업들의 경우 손실 보전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손실을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 경우 같은 경우에 이게 가장 많이 쓰는 용도가 거의 대부분의 무상증자에 보게 되면 거의 열어보면요, 무상증자에도 재원이라는 게 나와요. 무상증자에도 이게 무상증자 결정 이렇게 보면 무상증자에 재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재원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다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주발초, 줄여서 주발초.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거 상장할 때 우리가 IPO를 하잖아요. IPO를 할 때 그래서 이제 공모할 때 그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때 나왔던 공모가와 이 종목의 액면가하고의 그 차이 금액, 이게 쌓이는 겁니다. 이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이름으로 자본 잉여금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요거로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자본잉여금에서 자본금으로 항목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이라는 측면에서는 자본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증자인 거고요. 거기서 이제 돈이 들어가질 않으니까 무상증자가 되는 거고요. 유상증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이제 청약을 해야 됩니다. 얘가 지금 유상증자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마리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증자를 받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증자를 받아라. 그래서 이게 흐름이 이게 재밌는 게요. 여기서 자 흐름이 이상해진 게, 자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는 기본적으로 일단 둘 다 수량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둘 다 수량이 큰 폭으로 늘어요. 이 주식의 물량이 늘어나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요, 유상증자보다 무상증자 쪽에서 압도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주 그냥 크라우드웍스 같은 종목들 깨졌지 않습니까? 유상증자 얼마 하죠? 344억이에요. 근데 크라우드웍스가 그 전에 1000억이었잖아요. 시가총액이 1000억이 좀 넘었었거든요. 크라우드웍스가 증자로 깨지기 직전에. 증자로 깨지기 직전에 1000억이 좀 넘었었어요. 그래서 이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주식수로 보면 증자로 늘어나는 주식이 429만 주가 늘어나는 거예요. 429만 주가. 얘가 이거 가지고 지금 주가가 깨졌죠. 근데 더진 같은 경우로 본다 그러면 더진은 그래서 40%가 채 안 됩니다. 근데 더진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추가 주식수가 이거 보세요. 지금 4,760만 주가 생겨요. 이게 2대1 증자가 되니까 기존 물량의 2배, 기존의 주식수가 2,300만 주, 2,400만 주 조금 안 되는 수량이었는데 4,700만 주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냥 무상증자 쪽이 압도적으로 물량이 더 많이 늘어나요. 근데 왜 주가는 무상증자 때는 주가가 올라 들어가고 유상증자 때는 주가가 밑으로 내릴까요? 참 넌센스죠. 그 유상증자 발표만 하면은 주가가 폭락을 해서 깨지지 않습니까? 유상증자만 발표를 하면, 증자 발표만 하면 주가가 깨지죠. 근데 왜 무상증자는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 들어가고 유상증자는 내려가? 외부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주가에서 물량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주가에서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거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그러면요, 결국에 이거 출발은 15년 전서부터, 즉 과거의 논리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과거의 이론대로 친다 그러면 바로 지금 오늘 LS 마린 솔루션 같은 종목을 추천을 드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수 페타시스가 그 증자를 해가지고 제이오를 인수를 하겠다, 2차전지 회사를 인수하겠다라고 하는 개소리만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원래대로 AI 가스키가 워낙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공장을 늘리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돈을 좀 써야겠다, 증자를 하겠다, 이런 형태로 이수페타시스가 유상증자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팔아라는 얘기 안 하고 사라는 얘기 들었을 거예요. 업황이 잘 나가거든요. 자, 이게 포스코 퓨처 M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 예전에도 했습니다. 유상증자, 대규모 유상증자를. 그리고 지금도 증자를 발표했고요. 지금 증자 같은 경우는 이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예전에는 바로 들어갔죠. 자, 포스코 유상증자가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 보신 것처럼요, 증자 전에도 주가가 올랐고요, 권리락 떨어지기 전에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지고 신고가를 기록해요. 그리고 권리락 나온 날 이날 하루 잠깐 4% 내리고 그 다음날 다시 쳐올라가지고 위로 날아가 버리게 되죠. 이건 왜 그러냐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2021년입니다. 이수페타시스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2021년도 이렇게 실적이 더블 나오던 세계, 더블. 그리고 그 다음에까지 고성장 계속 지속할 거라고 전망이 됐었죠. 2023년에 깨졌지만 원래 전망치로는, 그래서 2023년도 같은 경우 2천억대 이익을 볼 것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전망치가 나와 있던 때거든요. 겁나게 잘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과거의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업황이 좋은, 바로 지금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업황이 이렇게 굉장히 좋고, 그 유상증자의 내용이 업황이 좋아서 그 업황으로 인한 실적 호황을 좀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더 큰 폭의 실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번 분기에서 일진전기 같은 종목들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주가 급등하기도 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일진전기, 산일전기 모두 다 작년에 공장 증설을 한 회사들이죠. 공장 증설을 해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한 단계 더 뛴다는 얘기죠. 이제 이 공장 증설을 내 돈으로 하느냐 주주 돈으로 하느냐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그래서 과거에는 대부분 다 주주돈으로 했고요. 주주돈으로 옛날에는 90년대나 저런 때 같은 때는 그 은행 금리가 10% 수준이었잖아요. 우리가 정기예금 넣으면 10% 이자 줬었습니다. 20세기에는. 지금 그렇게 줍니까? 안 주죠. 금리가 그만큼 싸졌잖아요. 저금리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무리를 해서 증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 물량 때문에 주가 떨어지니까 무리를 할 필요가 있죠. 시중에 지금 저금리로 다니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그걸 할 필요 없이 차입으로 금융권 차입으로 해결을 해버려요. 금융권 차입으로.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또 증자를 발표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빨대입니다. 빨대. 자, 그래서 이게 분명히 증자가 이슈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데는 15년 전서부터 계속 우리 증시 깽판을 만들고 있는 사모펀드, 헤지펀드 때문입니다. 자, 블럭딜은 주가에 절대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블럭딜만 나오면 깨트려버리죠. 공매도해버리고. 그래서 이게 물량 희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데는 그래서 대부분의 유상증자 종목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물량 희석 그러고서 패대기 쳐가지고 박살내버리는 거거든요. 유상증자 얘기만 나온다 그러면 주가 희석, 주식 물량 증가,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나요. 그럼 뭐 무상증자는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 안 늘어나?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이빨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자, 앞서서 또 이게 뭔 예전하고 또 다른 차이가 뭐가 있냐라고 얘기를 들으면 자, 예전에는요. 그래서 증자 종목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면 지금 LS 마린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주가 뚝 떨어져 있는 제가 바드라라고 얘기 들었던 종목인데 이건 이제 관점의 차이 잘 보세요. 지금 설명드리는 관점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시대는 관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그러면 자, 과거의 관점하고 지금의 관점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여러분들 듣는 여러분들도. 자, 그래서 이 LS 마린이 이제 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증자를 결정을 해서 이렇게 쭉 나오고 신주 발행 예정가 14,220원이네요. 14,220원 어디입니까? 여기네요. 요 정도. 지금 요 정도 라인입니다. 아니, 지금 요 정도가 지금 이 가격이 지금 신주 발행 예전까지요. 저 위에 되면 이제 할인을 해주니까요. 보통 유상증자 이렇게 할인을 해줘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아까 그 포스코라든가 이수페타시스가 나왔던 것처럼 업황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물량을 뭐 그냥 간단히 한 50% 정도는 물량이 늘어나는 걸로 쳐보죠. 자, 그러면 원래 이제 이 종목의 주식 수가 이제 3천만 주 정도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1,600만 주 정도 물량이 더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수치 자체가 주당 순이익도 그만큼 3분의 1만큼이 빠지겠죠. 주당 순이익이. 그래서 예를 들면 주당 순이익이 400원 하고 있던 이 주당 순이익이 이제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뭐 한 300원 정도로 이렇게 빠져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300원 정도로 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300으로 까지게 되면 PER의 경우는 반대로 또 숫자가 올라가서 고평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예를 들면 뭐 이 전선주 같은 경우가 자, 앞에 나오는 이 케이스들 같은 경우처럼 그래서 전선주들이라든가 혹은 뭐 방선주 같은 경우에 실적 더블 뭐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종목들 늘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전년도에 800억이었는데 1200억으로 지금 50% 늘어나죠. 이렇게 50% 실적이 늘어나 버리게 되면 물량이 50% 늘어나 봐야 그대로 희석돼 버리잖아요. 주가 희석을 실적이 커버를 시켜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EPS가 980원에서 1700원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PER 같은 경우도 27배에서 17배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EPS가 까지는 거야. 이걸 실적이 뒷받침시켜서 도로 1,000원으로 올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서 업황이 강세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의 수량이 늘어나서 주가가 희석이 되더라도 실적이 뒷받침돼 가지고 원위치를 시켜버린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증자로 인해 가지고 증자로 성장성을 여러 늘려버리면 저 일진전기나 산일전기처럼 증설해 가지고 그래서 실적을 더 많이 매출도 많이 들어가고 이걸 더 많이 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그러면 지금 14,000원이니까 14,000원이니까 요걸 사가지고 실적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 거란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건 늘려되면 우리가 종목이 주가가 떨어졌을 때 물타기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단 얘기예요. 예전에는 주가가 떨어지면 요건 물타기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사. 그러고 사고 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증자로 들어오는 물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자까지 청약을 받아. 그러면 이 싸게 사는 물량에 들어오게 되니까 여기 이 물량까지 계산하면 야 이게 얼마냐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요까지를 먹고 그리고 이거 싸게 산 물량은 이만큼을 먹고 이런 식으로 다뤘다라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그래서 이 포스코 퓨처 M 같은 종목이 증자를 발표를 하고도 아까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치고 올라들어갔던 겁니다. 지금은 아니죠. 증자만 나오면요. 여기서 깽판 치는 애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 사모펀드, 연기금 사모펀드 이 새끼들, 이 깽판 치는 애들, 얘들이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뭐 종류 가리지 않고. 이래서 이런 흐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크라우드웍스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발행가액이 지금 같은 경우 14,000원 나왔지 않습니까? 크라우드웍스도 그렇고 어제 나왔던 이미지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발행가액이 이게 엘스 말리스는데 이제 발행가액이 14,000원으로 나왔잖아요. 14,000원까지 주가가 내린다로 인식을 해요. 주가가 내린다고. 이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거든요. 이게 이 증자 예정 발행 예정가 이 가격은 변합니다. 증자 가격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거 대부분 이런 논리들 같은 경우 아마도 저 공매도 치는 놈들이 이런 논리 퍼뜨리는 것 같은데요. 논리를 발행가까지 내려가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이거 발행가까지 내려가게 되면요.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주가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유상증자 발행가도 또 내려갑니다. 아래쪽으로 12,000원에 지지 않아요. 수정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의 주가가 이제 기존에 지금 발행가로 얘기되는 14,200원까지 내려가 버리게 된다라면 유상증자 발행가 그럼 누가 사? 미쳤어? 대가리 총 맞았어? 장내에서 사면 되지? 뭐하러? 혹은 발행가 이하까지 내려가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면 이 최종 발행가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하향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뚝 하향 조정이 돼요. 위로는 안 올라가요. 유상증자 발행가는 위로는 안 올라갑니다. 자, 포스코 퓨처엔처럼 주가가 증자 결정하고 위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유상증자 발행가도 덩달아 위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밑으로는 내려갑니다. 증자 발행가는 최종 발행가는 밑으로는 내려가도 위로는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이제 증자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인식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대부분의 경우에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 유상증자 발행가가 주가가 내려가는 가격 거기까지 내려간다로도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에? 아니 뭐 증자 발행가까지 내려간다고? 그래서 지금 크라우드웍스 같은 종목들 지금 어디까지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고 앉아있냐면요. 크라우드웍스의 증자 발행가 지금 나와있는 가격 있죠? 그 가격까지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격까지. 그래서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 지금 증자 발행가가 얼마가 나오냐라고 하면 10억만 차냐? 제가 양아치스럽다고 얘기 드렸죠? 이래서 이제 첫날 바로 빠져나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 양아치 같은 양아치 같다고. 양아치냐 그래? 아니 대놓고 이거 뭐 이거
주가 올라가서 줄 때 빨아먹겠다라고 작정을 해놓고 이래놓고 무슨 자 8,020원에 발행해 이렇게 되어 있죠. 발행가 8,020원 지금 발행가 아래로 내려가 버렸죠 지금. 자 발행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8,020원으로 결정됐는데 지금 7,090원 내려와 있잖아요. 이게 여기까지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 발행가 아래로 더 내려가요. 이거 그 유상증자 발행가까지 내려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 사모펀드들 이런 공매도 세력들한테 뒤통수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애들한테 뒤통수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틀리는 거 세 번째죠. 그래서 이제 증자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케이스를 같은 건 과거와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종목들 이제 확실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가 유상증자를 하잖아요. 저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에 저건 받아야 되는 겁니다. 2차전지 이런 건 받으면 안 되죠. 저는 개별 똥주 같은 경우는 주가 이런 거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지가 닦아서 쓰겠다라는 얘기 많죠. 이런 양아치 같은 거 유상증자 결정해놓고 지는 참여 안 하고 대주주가 참여를 안 해요. 유상증자에. 그건 대놓고 그냥 개인 투자자들 빨대 꽂아가지고 피 빨아먹고 그냥 빨아먹고 나가겠다는 이런 소리랑 마찬가지거든요. 대부분 다 깨졌죠. 주가들. 예외적인 기업들 몇 개 빼고 샤페론이라든가 이런 예외적인 기업들 몇 개 빼고요. 돈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어. 바이오 기업들 쪽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뭐 임상실험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데 돈이 들어오는 돈은 금리 인상기라 가지고 들어오는 돈 없고 그래가지고 자기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그걸로 임상 개발하고 뭐 이랬다 이겁니다. 그럼 돈이 있어야 주식으로 돈 빌릴 한도도 다 차고 돈이 있어야 뭘 하지. 이런 경우라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거든요. 상장하자마자 유상증자를 하면서 지는 참여를 안 해. 얘는 지금 상장한 지 얼마나 됐나요? 돈 지금 다 빨려 나갔을 것 같습니까? 상장 때 번 돈 저거 다 어디 가고? 그 사이에 뭐 상장 때 번 돈을 다 썼을까요? 양아치죠, 양아치. 이런 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보고 구분을 하셔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 업황이 강세인 종목의 유상증자 떨어질 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로 두들겨 패고 있어서 반대로 이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셈이 되는 겁니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3자 배정의 캔디데이트 3자 배정은 딱 잘라 얘기 들어가지고요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 코스닥에 누가 있더라? ABL 바이오? ABL 바이오 같은 저런 엄청난 회사들도 이거 터트린 거 보셨지 않습니까? 저 ABL 바이오도 3자 배정 같은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 있는 저 진짜로 날려주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3자 배정을 한 적이 있어요. ABL 바이오였던 것 같은데 기억에? 코스닥에 진짜 날려주는 이런 종목들도 증자를 한 적이 3자 배정 증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펩트론도 저 앞에 작년도 같은 경우 뭐 펩트론도 이라서 요거는 이제 일반 유상 증자죠. 이거 펩트론 같은 경우 지금 당장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때 발행 가격이 45,400원이었습니다. 펩트론이. 그리고 ABL도 있죠. 여기 이렇게 증자 납입 완료. 요거 3자 배정이에요. 3자 배정 ABL 1,400억짜리 3자 배정. 그래서 이게 실리콘2가 그냥이었던가 투자였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업들도 일부 나오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작전 용도로 쓰입니다. 이 3자 배정 뭐냐 그러면 저 오늘 같은 경우에 저기 뭡니까 리튬 포어스 자 이게 관리 종목으로 편입됐던 이 리튬 포어스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러고 있죠. 자 대표이사 사장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입니다. 여기 변재석 대주주이자 대표주자예요. 이런 식으로 장난들을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의 회사 대주주 일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 또 전웅도 그랬었죠. 전웅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거래 정지되어 있는 금양의 유광지도 그랬고요. 대주주 사정이 지가 지한테 삼자 배정을 때려버려요. 삼자 배정을 지가 지한테. 그럼 이제 예를 들자 그러면 그 앞에 하이드로 리튬에서 그랬던가요? 그렇죠. 지가 지한테 삼자 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생 양아치 그러고 욕을 제가 바가지로 욕을 내버렸잖아요. 여기 이 케이스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여기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 자,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다음에 이게 삼자 배정이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얘기야. 삼자 배정은 뭐냐면 주주 전체에다가 전체를 대상으로는 증자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락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권리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리락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싸게만 사는 거죠. 이 LS 마린이 삼자 배정으로 이 돈을 해결을 했다라고 하면, 이 LS 마린에 들어왔으면 여기 같은 경우 이 삼자 배정은 이기 때문에 전주 전체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삼자 배정에는 매도가 잘 안 나옵니다. 이런 게 안 나와요. 삼자 배정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저 정도 물량을 들어오면 보통 저렇게까지 물량이 들어오지도 않고요. 삼자 배정도 이제 1000억대 이렇게 들어오는데, 뭐 사실 1000억이라 봐야 ABL 바이오는 시가총액이 조단위주 기업이기 때문에 뭐 희석다 논리로 치면 드물게 삼자 배정으로 들어온 거에도 주가 희석론을 등장을 시킨 기업들이 있습니다. 저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저 1400 가지고 주가 희석론이 나왔었어요. 이게 이제 삼자 배정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 주가에 그냥 생으로 그냥 14,200원의 물량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남는 거죠. 무조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악용을 해서 장난질들을 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잡주들 삼자 배정 다 나오죠. 이 같은 경우에 자, 이 케이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가 지한테 주는 것도 삼자 배정이라 그래요. 이거 제도 바꿔야 되는데 아직도 안 바꾸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지가 지한테 주는데 어떻게 삼자 배정이 되냐고. 법적으로는 삼자 배정이 맞아요. 삼자래요. 대주주도 삼자야, 법적으로는. 자,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 빌린 돈을 안 갚았어. 채권단이 돈 갚으라고 최후 통보를 냈는데도 빌린 돈을 안 갚았어요. 빌린 돈을 안 갚으니까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나갔죠. 반대 매매로 급락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안 갚은 이 대주주 같은 경우는 반대 매매로 주가가 떨어질 거다라고 거, 반대 매매에서 폭락이 나올 거라는 거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안 갚고 있다가 무슨 짓을 했냐라고 하면요, 여기서 돈 안 갚고 있다가 이 밑에서 삼자 배정으로 주식을 사갑니다. 지가 지한테. 이만큼의 차익이 그냥 생긴 거죠. 이 주가 이만큼의 차익이 그냥 생긴 겁니다. 1,500원에서 3,000원까지 더블, 저가에서는 더블이거든요. 이만큼 차익을 그냥 먹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잡주들 같은 경우에 삼자 배정 나오면 주가 올라 들어가고 날려치고, 그다음에 삼자 배정이 대량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더 크게 움직이죠. 그렇죠? 삼자 배정이 대량으로 나오는 경우는 주가가 오히려 더 크게 움직입니다. 왜 그러냐면 삼자 배정 증자가 대량으로 나온다라는 얘기 자체는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된다는 소리하고 똑같거든요. 이 시가총액보다 그 이전에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는 시가총액은 100억대인데 삼자 배정 증자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증자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 75억 그래가지고 이게 쭉 돌아오는데 시가총액보다 더 큰 뭐 금액 혹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이건 이 주인 바뀌는 거가 똑같다는 소리다. 똑같은 거거든요. 네? 최대 주주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치가 굉장히 큰 금액에, 그래서 기존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이 들어오는 삼자 배정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바뀐다와 똑같이 생겨가지고 최대 주주 변경, 경영권 분쟁 혹은 최대 주주 바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사업 진출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작전 끌어올린다. 그래서 잡주 패턴 전개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삼자 배정은 아까 보셨던 ABL 같은 이런 예외적인 기업도 간혹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다 작전 통로로 쓰이는 겁니다. 삼자 배정을 하면은, 삼자 배정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흔히 옛날 과거의 작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걸 종목을 이걸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겠다. 예전에
끌어올려겠다가 그런다 이걸 종목을 끌어올려겠다 하면 이제 우리 흔히 매집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매집, 그렇죠? 그래서 바닥에서 이렇게 매집을 한 다음에 요즘에도 이제 뭐 그렇게들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작전주의 얘기하면서 무슨 매집을 하고 뭐 저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그래서 이제 수량 매집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거 필요 없어요. 지금은 매집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매집을 왜 해? 삼자 배정으로 받아보면 되는데, 삼자 배정으로 물량을 받아봤는데 뭐 쓸데없이 매집 같은 걸 해. 삼자 배정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것도 뒤에 주가 우선 끌어당겨 놓고요. 끌어당겨 놓고, 그리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삼자 배정이 얼마에 나왔나? 1315원 보이십니까? 1315원. 작전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4월 29일에 나왔죠. 4월 29일 4월 29일에 종가가 1541원이었습니다 4월 29일에 이날 고가에 1700원까지 들어갔었고요. 종가가 1541원이었어요 근데 삼자 배정은 얼마에 됐다고요? 1315원이죠 여기서 종가에다가 그대로 다 때려 판다라고 이렇게 종가하고 차이만 하더라도 1315원, 1541원하고 200, 그거는 20% 가까이 무조건 버는 거죠. 그러니까 삼자 배정은요, 일단 무조건 벌고 시작하는 거예요. 삼자 배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주주가 이런 식으로 하이드로, 리튬, 방금 저었던 리튬 포에서, 그리고 금양 이런 종목들, 대주가 지한테 금양의 유광재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금양에다가 주식 증여가 있었죠. 1000만주 증여. 1000만주 증여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한테 삼자 배정해가지고 지분이 또 늘려가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집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주가 우선 당겨놓고 그리고 삼자 배정은 이제 이 밑에 저 아래쪽 가격으로 던져놓는 겁니다. 그 삼자 배정의 경우는 거의 다 작전 세력에 이렇게, 이게 삼자 배정은 애초에 생긴 것부터가 왜 생겼냐라고 하면, 예전에 우리 IMF 터지고 그래서 기업들이 한계 상황에 몰렸을 때, 그래서 어떻게 뭐라도 해봐야 되는데 돈을 안 빌려주잖아요. 한계 기업들 금융권에서 돈을 안 빌려줘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유상증자라면 유상증자는 뭐 청약을 하냐 이거지? 안 하죠. 이런 기업에서 누가 유상증자 청약을 해서 이런 데다가 안 하지 않습니까? 여기 뭐 이런 기업들이 유상증자 청약을 한다 그러면 이거 하겠냐고 누가? 여러분들이 이 주주라 그러면 이거 하겠습니까? 유상증자 청약? 안 하죠. 그럼 유상증자 청약도 안 해. 금융권에서 돈도 안 빌려줘. 그럼 어떡하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회사가 망하는데 어디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사채빚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가가지고 조폭들한테 사채빚을 내든 사채빚이라도 내야 되잖아요. 그럼 모범 사채라든가 이런 드라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채빚 내는 거 그래가지고선 그거 가지고 회사 그냥 먹어치우고. 이거 딱 그 케이스 되는 거예요. 그거야. 그래서 이제 제3자 배정, 이 3자 배정 제도를 이용해서 한계 상황에 놓여 있는 기업들의 자금 숨통을 좀 터주자라고 한 건데, IMF가 지나고 이제 곧 30년이 다 가는데도 이 제도를 전혀, 그때 제도를 하나도 손질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25년 전에 작성을 했던 잡주 망가지는 패턴, 작주 작전도로 들어가는 그 패턴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돌고 있죠. 그렇죠? 이거에 분석도 해서 올려드렸어요. 25년 전에 만들었던 그 잡주 패턴 자체가 지금까지도 그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증자 요 내용들을 알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자 배정으로 다 똑같은 거 아니고요. 삼자 배정 같은 경우에 수량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 이런 종목의 삼자 배정의 경우 수량을 봐가지고 대주주 쪽으로 대주가 지한테 주는 이렇게 삼자 배정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쳐다보지도 않으셔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말 그대로 제3자로 물량이 많이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의 치고 올라오 들어옵니다. 거의 작전이 들어오는 형태의 종목이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미 작전이 나왔느냐, 주가가 이미 3자 배정이 발표되기 전에 혹은 전후로 가지고 주가가 이미 크게 올라온 종목이 있고요. 먼저 아무 이유 없이 올라온 종목이 있고,
안 올라온 종목이 있고 그럴 거예요. 이미 올라온 종목을 손대시면 안 되는 거고요. 안 올라온 종목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조금 긴 시간 동안 증자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